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결혼 후의 가족 관계인데요.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이 두 세대가 어떻게 각자의 선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신앙적 원리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완벽한 균형입니다. 떠남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새로운 역할, 자녀의 책임, 양가와의 건강한 경계선 설정, 그리고 마지막 영적 유산 세우기까지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양쪽의 입장을 아주 공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새로운 기반을 다지는 떠남의 원리부터 살펴보죠.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짐 싸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품,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부부만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권위를 세워나가는 정말 중요한 첫 단추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정한 독립에는 2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내 돈 벌어서 내 청구 전에는 경제적 독립은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정서적 독립입니다. 아이들 교육, 재정관리, 이사 같은 굵직한 결정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건 부모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부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도 서운해하시기보다는 자녀들의 이런 어른스러운 독립을 쿨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혜로운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관리자 모드를 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일상을 일일이 챙겨주셨겠지만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든든한 영적 파수꾼이 되셔야 해요.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밀어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이죠. 사실 이게 부모님이 독립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선물이랍니다. 자, 여기서 원문에 나오는 아주 뼈 때리면서도 유쾌한 조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부모님 눈에 100% 안 찰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신 아이들이 진짜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간섭하지 않는 진짜 어른의 사랑 아닐까요? 세 번째 파트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경과 돌봄, 그리고 평생 가져가야 할 책임감에 대한 내용이죠. 아니, 떠나라고 해놓고 무슨 책임감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해서 가족 관계를 싹둑 자르고 남남이 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칙은 평생의 숙제이자 지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떠남은 어디까지나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독립이지 고립이나 단절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정서적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텅 빈 집에서 상실감을 느끼시지 않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소소한 일상도 나누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부모님의 연세가 드셔서 약해지셨을 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돌봐드리는 현실적 돌봄입니다. 이건 부모님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도 거룩한 자녀의 의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4번째는 모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텐데요.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즉 고부나 장서 간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갈등을 막으려면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부모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완벽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에게 선을 넘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튼튼한 방어벽이 되어 막아주고 반대로 부모님의 좋은 의도나 진심은 오해 없이 배우자에게 찰떡같이 통역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한 경계선은 우리 가정이라는 예쁜 정원 주위에 치는 튼튼한 울타리와 같아요. 양가가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켜주고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는 그런 과도한 접촉만 피해도 감정 상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따뜻함은 유지하되 서로 지킬 건 지키는 예의 바른 거리두기. 이게 바로 가족관계가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꿀팁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표인 영적 유산 세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독립된 두 가정이 계속 교류하는 진짜 이유는 명절에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세대를 넘나들며 삶의 지혜와 신앙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손주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도란도란 예배도 드리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결국 가문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접착제가 되는 셈이죠. 물론 아무리 조심해도 가족끼리 부딪힐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고 등 돌리는 그런 흔한 방식 대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끈기 있는 인내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서로 너그럽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가족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영양분인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콕 심어드리고 싶은 아주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서로를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된 상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끈으로 꽉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은 이 자유롭고도 단단한 연결의 균형을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